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이번 경기 아르테타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왼쪽 윙으로 스미스로우를 기용한 것이었어요. 오바메양, 페페, 마르티넬리 같은 왼쪽 윙 자원이 넘쳐나는데 왜 아르테타는 굳이 스미스로우를 왼쪽으로 기용한 것일까요? 저는 이게 리즈의 수비 전술과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리즈의 감독 비엘사는 주로 1대1 데인마크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는데요. 리즈 선수들은 자신의 마크맨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끝까지 따라가서 압박합니다. 아르테타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 스미스로우와 오바메양 둘 중 한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면 다른 한 선수가 그 공간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리즈의 수비 진영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스미스로우가 상대 풀백을 끌고 중앙으로 움직인 상황에서 마갈량이스가 롱패스를 때리는데요. 패스를 어디로 보내는 걸까요? 이 상황은 오바메양이 스미스로우가 비운 왼쪽 공간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움직임으로 상대 센터백을 끌어낸 상황입니다.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졌고 마갈량이스가 그 공간으로 찔러준 것이죠. 동시에 스미스로우도 빠르게 침투합니다. 그렇게 공을 잡은 스미스로우가 오바메양에게 패스합니다. 이때 공격에 가담한 세드릭까지 움직여주면서 상대 선수가 2명이나 유인됐고 중앙에 공간이 생깁니다. 오바메양이 그 공간으로 파고듭니다. 이어서 웨데고르의 슈팅으로 연결됐지만 아쉽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스날의 선제골도 두 선수의 움직임으로 나왔습니다. 마갈량이스가 공을 잡은 상황, 스미스로우가 내려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자 오바메양은 왼쪽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취합니다. 마갈량이스가 로우에게 패스해줍니다. 로우는 자카에게 원터치로 내주면서 압박을 벗어났고 자카는 왼쪽으로 이동한 오바메양에게 곧바로 패스해줍니다. 이어서 오바메양과 상대 센터백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졌고 오바메양이 골이 터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미스로우를 왼쪽 윙으로 기용한 아르테타의 전술적인 선택은 선제골이라는 멋진 선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반전 리즈는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후방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르테타는 어떻게 광인 비엘사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리즈는 후방 빌드업에 골키퍼가 적극 가담하는 팀입니다. 이에 이번 경기 역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아스날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앙 미드필더들은 각각 상대 미드필더를 한 명씩 전담 마크했고 오른쪽 윙포워드 사카를 올려서 오바메양과 함께 상대 센터백을 견제하게 했습니다. 리즈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카를 올리는 비대칭적인 방식은 리즈의 왼쪽 풀백을 자유롭게 만들고 마는데요. 이에 아르테타는 벨레린을 전진시켜서 리즈의 왼쪽 풀백을 압박하게 했습니다. 이런 전진 압박을 수행하는 역할로는 왼쪽의 세드릭보다 발이 빠른 벨레린이 적합하다는 점에서 사카를 올린 아르테타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카가 높게 올라가 센터백을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리즈의 골키퍼가 왼쪽 풀백에게 롱패스를 하는데요. 대비하고 있던 벨레린이 패스를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의 전진 압박에 리즈는 계속해서 후방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아스날의 두 번째 골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리즈의 센터백이 골키퍼에게 백패스하는 상황인데요. 높게 위치한 사카가 센터백에게 향하는 패스 길목을 막으면서 골키퍼를 압박합니다. 공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골키퍼가 사카에게 반칙을 범했고 아스날의 페널티킥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스날 선수들이 1대1 압박을 하면서 패스기를 모두 차단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상대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던 것이었어요. 반면 리즈는 아스날의 압박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원톱 한 명이 압박을 수행했는데요. 전방의 선수를 줄이는 대신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택한 것입니다. 덕분에 아스날은 투톱을 상대할 때처럼 자카 시프트로 3백을 만들지 않아도 센터백 2명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리즈가 다른 선수를 압박에 추가시킨다면 그 선수가 마크하고 있던 아스날 선수는 순간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상대 원톱을 상대로 아스날의 센터백들이 2대1 수적 우위를 만든 상황에서 리즈의 미드필더 한 명이 압박에 가담합니다. 덕분에 세바요스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때 웨데고르가 내려가면서 공을 받아주는데요. 웨데고르의 센스 있는 공을 이기로 세바요스가 자유롭게 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리즈가 압박에 선수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아스날의 센터백에게는 전진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벨레린이 높게 전진해서 상대를 밀어냈고 공간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마크맨이 없는 루이스가 전진하는데요. 웨데고르가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면서 좋은 타이밍에 패스해줍니다. 이어서 순식간에 상대의 위험지역까지 올라간 루이스입니다. 루이스가 왼쪽으로 패스해주는데요.
아쉽게 공격이 무산되긴 했지만 수비 2명에 공격 2명으로 꽤 좋은 찬스였어요. 루이스가 공을 잡은 상황입니다. 전진할 공간이 많고 루이스를 압박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상대 윙은 벨레린을 마크하고 있고 미드필더는 세바요스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전진하는 루이스입니다. 결국 박스까지 침투해서 오바메양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전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아르테타가 왜 우측 센터백으로 주전이었던 홀딩 대신 루이스를 선발로 기용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바메양의 헤트트릭, 선발로 나온 웨데고르의 활약, 마갈량이스의 기량 회복 등 참 긍정적인 점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 벤피카전도 좋은 흐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분석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스미스로우의 왼쪽 윙 기용은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면서 공간을 공략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아스날은 압박의 비대칭 구조를 벨레딘의 빠른 발로 커버했고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 셋째, 홀딩 대신 루이스의 선발은 리즈의 압박 방식을 효과적으로 받아치기 위함이었다. 이상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